먼저 환경부의 이승환 수자원 정책관님께서 통합 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부 수자원 정책관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회 물포럼에서 통합 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수질 관리 업무와 일원화된 이후에 그동안 많은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늘 이제 포럼을 또 계기로 해서 좀 더 이제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간의 물관리, 통합 물관리 추진 경과, 그리고 주요 성과, 한계점, 앞으로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4대 강입보 개방, 그리고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 업무에 일어나 지시가 있었고요. 한 1, 2년 동안 그 국회에서 논의가 있은 이후에 물관리 일원화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업무가 환경부로 이제 이관이 되었고, 무산업 진흥 등을 위한 물기술 발전 및 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형물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물관리 기본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조직 개편이 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수자원 정책관실이 넘어오면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물관리 정책실이라는 실단위 조직을 환경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통합정책관실, 물환경정책관실, 수자원 정책관실을 만들었다가 작년 1월달에 저희 환경부 내부 직제 개편을 해서 현재 수자원 정책관실, 물환경정책관실, 무료정책관실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4월달에 처음으로 제 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2018년도 물관리 일어날 때는 하천관리 업무는 다 이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12월달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토부에 준치되어 있던 하천계획과, 그리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던 하천국이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2022년 1월부터는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 계획이라든지 하천 공사, 하천 정비, 하천 지명 허가 등 하천 관리 업무까지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10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 수도 기본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전국 수도 종합 계획, 그리고 광역 공업 수도 정비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도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도 제정을 했고, 그리고 각 유역 단위로 해서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물 취약성을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통합물관리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물재해 대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홍수 같은 경우에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좀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특보 지점도 과거 75개에서 223개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홍수 예보 체계를 도입을 해서 저희 과거 이제 국토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환경부로 넘어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라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구조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비구조적인 홍수 대책도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요 국가 하천에 대해서 한 2,300여 개 정도 CCTV를 설치를 해서, 특히 올 여름 이제 홍수 상황 같은 경우도 호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하천의 수위 현황,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고, 2,300개 중에 한 1,000여 개 정도에 대해서는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도 지금 도입을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재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하천에 대한 범람 피해, 가령 서울이 몇 년 전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도시 침수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침수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하천뿐만 아니라 하수도 상황까지 같이 연계해서 도시 내 이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일단 현재는 시범 사업 형태로 6개 전국의 도시 내 주요 하천 위역에 대해서 도시 침수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응 역량에 있어서도 2023년도 광주 전남 지역 극심한 가뭄을 좀 겪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뭄 대비해서 각 수원 간의 비상 연계 체계도 마련하는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식수원인 동북대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산강 물을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상 연계 시설도 설치를 하고, 조암댐 가뭄 발생 시에는 관련된 보성강댐 발전 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체계화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의 경우에 해수 담수화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도서 지역 가뭄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저류댐, 특히 보길도, 노하도 등의 지하수 저류댐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80여 개 정도 더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의 경우에도 이제 대사님의 해수 담수화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 이외에도 여수 산단이라든지 포항 산단 등에도 해수 담수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취약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확충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역별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위한 무순환 촉진법도 제정을 해서 각 유역 단위로 홍수 등 가뭄 등 취약한 현황을 점검을 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재정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수질 물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하천 수질을 고려해서 하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시설, 특히 댐, 하구둑 간의 연계 운영 체계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구둑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낙동강의 수질 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구둑 수문 개방도 2022년부터 추진을 해서 일정하게 이제 기수역을 조성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2년 10월달에 제1차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유역 기반의 통합적 수도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 관리 전문화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 통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지방 상수도 수도 사업자들이 다 지자체로 나눠져 있어서 도시군 지역 각 지역별로 수도 요금 차이도 있고 수도 서비스의 차이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지방 수도 사업자들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작년에 이제 수도법을 개정을 하면서 마련을 했고, 관련해서 통합을 위한 도구 개발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제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충남 서부권 지역에서 지방 상수도 통합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를 고려한 이치수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 집중호우 7월 16일부터 20일 동안 집중호우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봤듯이 시간당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호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더 정체 전선이 좁고 강하게 특정 지역에 호우가 내리는 그런 경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제 피해 조사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보니까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홍수 피해 액과 건수가 2020년
그 수해 때보다 더 많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될 정도로 지금 이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한 그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관련해서 지자체 등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를 고려한 하천 설계, 하수도 설계에 대한 기준 마련해 줄 것을, 상향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순환 촉진법이나 도시침수법 등 도시침수 대응, 그리고 물순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이제 올해 말부터 4개소, 35년까지 3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 계획도 이제 올해 말부터 수립을 하고 시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관리 이제 거버넌스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2018년도에 국토부의 수량관리 업무, 그리고 환경부의 수질관리 업무가 이제 여론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농업용수 부분이라든지 뭐 발전용 댐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아직 물관리 여론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위역단위에서는 위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아직도 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그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대강 제자연화에 있어서도 정말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사회적 논란이 좀 되어 왔습니다만은, 4대강 사업 때 만들어졌던 4대강보,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롭게 지속 가능한 그런 방침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관리 이론화 관련해서 법령 계획도 좀 정비할 필요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법정 계획이 굉장히 좀 17개나 좀 많이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환경부,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산만한 법령 계획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아직 완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건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진 방향입니다. 일단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먼저 기후 변화를 고려한 홍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도 극한호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 기준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지천에 대해서도 홍수 방어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서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수 취약 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집중호우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하천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하천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홍수 취약 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이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이제 2020년도에 지방 이양이 되면서 여러 이제 지자체 등에서는 지방하천 정비 관리에 있어서 국가 지원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당국과 협의 등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가 국가하천을 한 20여 개 정도 더 추가 승격을 했고,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 나가면서 지방하천, 지류지천에 대한 홍수 방어 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등 강변 저류지를 활용한 어떤 대규모 홍수 완충 구간 조성 사업도 계속해 나가고,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서 하천의 노후 지방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도입해서 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AI 홍수 예보도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정말 그 사전에 정확하게 그 홍수 재해 위험을 파악하고 전파해서 국민들이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도시 침수 예보도 현재는 뭐 시범 사업으로 6개 지역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또 점점 좀 더 현실화 고도화시키고 뭐 2030년까지는 24개소 이상 도시 내 이제 도시 침수 예보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단위 이치수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3월달에 처음으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천 유역의 수자원 확보 이용 그리고 홍수 예방 등 이치수 계획을 전국 이제 5개 권역별로 수립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치수 관련된 뭐 하천 기본 계획이라든지 댐 건설 기본 계획 등의 이치수 관련 계획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이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촉진법이라든지 이제 유역 단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빨리 이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도 올해 10월달에 만들고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필요한 가뭄 홍수 대응에 취약한 지역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들을 발굴해서 개선 작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침수 방지법 이행을 위해서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 종합계획도 만들고 기본계획도 수립 하천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7월달 집중호우 때 광주 지역에 광주천 서방천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걸 고려 중에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도 계속 이제 도시침수 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농업용수 관리라든지 각종 이제 댐 관리 등에 있어서도 저희 환경부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이 논의 협업을 해서 좀 더 이제 통합 물관리가 확대되고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이제 뭐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중에 물 하천수 이용량이 대부분 60% 이상이 이제 농업용수이지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 체계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물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제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뭐 필요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하천수 사용량 관리 그리고 통계 데이터 관리 보호 관리 체계도 좀 강화해서 하천수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제자연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각 보호별 과학적인 평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반영한 그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제자연화 방안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통합적인 제자연화를 위해서 하구뚝 개방 그리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하고 낙동 하구뚝 개방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특히 이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이제 하천에서 불필요한 시설물들 뭐 보둔 이런 시설물들은 주기적으로 발굴을 해서 철거 정비해 나가는 작업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천 정비가 단순히 뭐 제방 쌓고 뭐 준설만 하는 그러한 하천 정비였다면 최대한 하천의 치수 기능도 확보하면서도 자연성 회복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하천 정비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현재 정비가 필요한 이 물 관련 법정 계획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정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